안녕하세요. 리시브 1조 김예은입니다. 저는 미국의 양대 정당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해져서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당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비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화당입니다. 가운데 코끼리 그림은 코끼리는 미국 공화당과 보수주의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공화당의 주된 특징의 첫 번째, 자유 규제 축소, 이익 극대화. 두 번째에 이익이 증가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라고 썼는데요. 국가가 계속 유지되고 성장하려면 이익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한 국가의 국민이나 기업이 이익을 만들어내다 보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는 규제를 하죠. 공화당은 이 규제가 너무 심해서 이익을 너무 과도하게 막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규제가 조금 자유로우면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다. 규제가 있어야 하지만 너무 과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극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늘려가다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익이 증가되고 미국의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라는 것이 미국 공화당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방력 강화인데요. 세계 경찰에서 미국 제일주의 변화로 썼는데 원래 공화당은 미국의 국방력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생각하는 세계 경찰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국방력은 강화해야 한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현재 미국 제일주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연설에서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미국의 책무가 다른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켜야 한다. 우리의 적들에게 알리겠다.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동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싸운다면 우리는 단지 싸워 이길 것이다. 라고 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국방력 강화, 미국은 강해야 한다라는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즉, 공화당의 특징은 국가는 국민에 대한 간섭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 미국의 국방력은 강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화당에는 어떤 대통령이 있을까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많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미국 대통령이죠. 저는 이 세 분의 대통령 중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이 두 분에 대해서만 공화당의 특징 관련 정책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레이거노믹스라고 하죠. 왜 이런 정책을 내놓았을까요? 이 시대를 짧게 설명하자면 1970년대 케인즈 경제학파는 필립스 곡선이 유용하다 여기고 미국 경제 정책에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필립스 곡선이 무엇이냐? 실업률이 높아지면 물가 상승률이 올려 실업률을 낮추고 실업률이 너무 낮으면 물가를 낮춰서 실업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경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에요. 1960년대 중반까지는 주요했던 정책이지만 1969년부터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동시에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실업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하는 총수요 진작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지고 여차여차 돼서 당시 미국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기존 케인스 경제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기형상이 였다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경제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 활동을 장려해서 생산은 증가시키고 실업은 낮추었습니다. 또 엄격한 통화 관리 시행을 하였어요. 1979년 연중이 제안한 통화 증가율 감축 정책 승인,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통화 정책 실행,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도 했는데 연방 지출을 줄여 나가는 동시에 감세 정책을 시행하였고 가격 통제 완화나 제거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항공기 산업인데 당시 미국의 항공사는 민간 업체였지만 항공요금은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했어요. 항공사들은 가격 경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인 행사나 기내식 서비스를 서로 경쟁을 하려고 했지만 레이건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내식 서비스나 할인권 발매 같은 경쟁도 금지시키고 동일하게 운영하게 늘 관리 감독을 했어요. 이건 정부에서 산업 부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한 후 항공사들끼리 가격 경쟁이 일어나면서 항공권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어요. 이 저렴한 항공권 때문에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항공기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경쟁이라는 개념은 지금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지만 냉전 시기였던 당시만 해도 경쟁이라는 개념은 금기시하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레이건은 이제 연방 지출 감축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이제 소련과의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연방 정부 부채가 폭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레이건 정부의 경제적 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났고 동시에 침체 경기를 활성화해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됐다는 건 수치상으로 증명이 됩니다. 표를 보시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경제 성적인데요. 1980년도에는 실업률이 7.0%였는데 1988년도에는 5.4%로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 또한 1980년도에는 10.4%였는데 1988년도에는 4.2%로 하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인데요. 주요 정책으로는 감세 법안이 있습니다. 세금을 감소하는 법안인데요. 근로자가 일해서 번 소득은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근로자 소득을 보호하고 국가 간섭을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라크 전인데요. 이게 정책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화당의 특징과 관련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 후인 9월 11일, 부시와 미국은 9.11 테러에 마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아실 거예요.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여객기들이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와 워싱턴 DC의 펜타곤에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났고 세계 무역센터의 쌍둥이 빌딩은 무너지고 펜타곤의 한 부분이 파괴되었으며 약 3,000명의 희생자와 수천 명 이상의 부상자를 냈던 사건이죠. 미국은 곧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재벌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리스트 기구 알카에다가 9.11 테러 뒤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빈 라덴의 본부들과 테러리스트 훈련소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습니다. 부시는 아프가니스탄의 통치단체 탈리반에 빈 라덴을 넘겨주고 훈련소들을 문 닫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탈리반이 거부하자 부시는 테러의 전쟁을 선언하여 군사를 조직합니다. 전쟁 선언은 연방의회에 그 권한이 있습니다. 엄연히 말하자면 이라크 전쟁은 국제 정세 안정을 위한 미국의 치안 행위였을 뿐 공식적인 전쟁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당인데요. 당나귀가 민주당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입니다. 경제적으로 중하위 계층에 머물고 있는 국민에게서 상위 계층 국민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얼마 되지 않는 중하위 계층의 이득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빼앗아 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개입해서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호해주고 나아가서 이미 잘 사는 계층은 세금을 더 걷어서 사회적 약자 계층들에게 복지를 더욱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군사력이 해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국을 지킬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다른 국가와 타협을 해야 한다. 또 다른 국가 타협뿐만 아니라 이민자, 외국인들에게도 충분한 혜택과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타협을 시도하다 타협을 이용하는 범죄 조직에게 자국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죠. 민주당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이 있어요. 참고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전의 대통령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 하에 심한 불경기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공화당 설명처럼 민주당도 민주당의 특징 관련 정책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두 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요 정책은 다들 아시다시피 뉴딜 정책입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스퀘어 딜, 공평한 분배 정책과 윌슨 대통령의 뉴 프리덤, 새로운 자유 정책의 합성어입니다. 지금까지도 다수의 사람들은 뉴딜 정책이 당시 대공황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뉴딜 정책은 실제로 경기 침체를 끝내는 데 있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대공황은 1939년이 될 때까지 전혀 끝낼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뉴딜 정책이 대공황의 종료를 지연시켰다는 분석마저 나와 있습니다. 결국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미국의 전쟁 물자 공급이 늘어나서야 끝이 납니다. 뉴딜 정책은 경쟁을 억제한 정부의 잘못 때문에 실패했다라고도 봅니다.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했던 것이에요. 특히 1933년 설립된 국가부흥청이 뉴딜 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더 부추겼어요. 국가부흥청의 주요 목표는 이제 근로자들의 임금을 규제하여 근로자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기업들은 임금을 기준에 맞춰 올리는 동시에 제품 가격도 인상했고 그 결과 도매 물가는 2년 동안 무려 23%나 치솟았어요. 다시 말해 국가부흥청은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을 어렵게 만든 셈입니다. 이와 같은 당시 일련의 정책들은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지연시켜 불황을 심화시켰어요. 이에 당시 많은 미국인들도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고 결국 이제 NRA는 1935년 위헌 판결을 받아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뉴딜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대공황은 사실 시장 경제의 실패가 아닌 지나치게 적극적이었던 정부 개입의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경제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이제 조바심이 커지고 정부의 개입이 커질수록 의도했던 바와 달리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경제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회복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인데요. 이제 주요 정책으로는 의료보험 제도 개선이 있어요. 이제 미국의 의료비가 매우 비싸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보조해주어 조금 더 쉽고 싸게 치료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핵무기 감축이 있습니다. 사력을 줄이고 타협하는 자세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게 이슬람권과의 화해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책은 아니지만 전 부시 대통령 때 이제 이라크 전이 있었죠. 버락 오바마는 이제 이라크 전 종식 후 이슬람권과의 이제 대화를 시도했다. 이제 이런 성향들을 봤을 때 이제 민주당의 다른 국가와 타협해야 한다라는 이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공화당은 국가는 국민에 대한 간섭,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 또한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국가가 개입이 필요하다. 또 다른 국가의 타협이 중요하고 국방력은 자국을 지킬 정도만 있으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시브 1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